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시의 성인인 두보의 등 악양루, 악양에 있는 큰 동정호라고 하는 호수 옆에 있는 악양루에 오르다. 참은 동정수, 금상 악양루, 오초 동남 탁 건곤 일야 부 친붕 무 일자 노병 유 고주 육마 관산 북 빙헌 채 사 류 참은 전에 들었다. 동정 호수에 대해서 나는 전부터 들었는데 유명한 동정 호수라고 하는 거대한 호수에 대해서 멋진 풍경이라는 것을 내가 전부터 들었는데 금상 오늘 오르다 오늘에서야 악양루라고 하는 동정호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이 명소에 올랐구나. 감격이지. 거기서 본 풍경은 오나라와 초나라가 동쪽과 남쪽으로 탁 트여져 있고 건곤 하늘과 땅, 낮과 밤이 이 동정호수에 떠오르네. 그런데 이게 선경이라고 했지. 먼저 경치를 노래하고 후 정이지. 나중에 마음, 나의 감정을 노래하는 전형적인 선경후정의 구조라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친동, 친한 친구가 한 글자의 편지도 없으니 고독하지? 노병, 늙고 병들었는데 고주, 외로운 배 한 척만이 있구나. 육마 관삼북, 전쟁터의 말은 고향 관산의 북쪽에서 아직도 있고, 뭐야? 아직도 내전이 진행 중이지. 빙헌, 난간에 기대어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는 누보의 등 악양루 잘 익혀둡시다. 자, 오늘은 연세대학교 손교원 교수의 포스트 게놈 시대 유전체를 우리가 게놈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유전체, 인간의 유전자를 어, 어떤 DNA의 그 서열이 어떠한 발현되는 어떤 특성을 얘가 정보를 담고 있나라고 하는 읽기의 시기를 넘어서 후기 혹은 넘어라는 뜻인데 게놈 시대를 뛰어넘는 완전히 다른 이제 유전체를 합성할 수 있는 합성생물학 인간이 생물을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 이제 쓰기 읽기 정도가 아니라 쓰기를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됐고, 이것이 가능하게 된 기술이 크리스퍼 Cas9이라고 하는 진보한 유전자 가위 기술로 이제 원하는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다. 어, 이런 기술에 관한 책이고 새로운 시대에 AI와 접목돼서 혹은 우리가 AI나 휴머노이드의 발전에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그에 버금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이 앞으로도 예상돼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정의, 그리고 생명에 대한 어떤 존엄, 이런 것들이 그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왔고, 그것이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뭐, 뭐 바이오 의학, 뭐 약학, 뭐 등등 분야에 어, 어마어마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고, 그것이 지금도 굉장히 사실은 논란이 될 정도로 어, 놀라운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 어,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이 포스트 게노մ 시대가 이제 찾아온 것 같기는 한데, 정말 놀라운 마법 같은 기술들이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주어졌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은가라고 하는 반성적인 어떤 물음이나 이런 생각 위주로 오늘 수업은 진행을 해봅시다. 선생님의 서평을 짤막하게 써놨는데요. 선생님은 이 책 전체 중에 188페이지 부분이니까 좀 뒤쪽 부분이지. 이 부분이 인상 깊어서 한 단락을 이렇게 발췌를 해놨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표적 이탈 효과는 표적 이탈 효과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선생님도 이제 뭐 과학도가 아니고 국문과를 졸업한 문과니까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크리스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 어떤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버리면 그것이 그냥 잘린 채로 그냥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조각과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 부분과 연결되기도 하고, 이 다양한 우리가 예측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지금 이 DNA 구조를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모자란가 봐. 그래서 생기는 어떤 부작용 중에 이제 표적 이탈 효과라고 되는데, 선생님이 이해하기로는 그 정도로 이해했거든. 이렇게 표적 이탈 효과라고 하는 부작용 혹은 예측이 불가능한 어떤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유전체의 작동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아직 부족한다는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엄청 놀라운 기술을 우리가 갖고는 있지만 실제 그것이 완벽하게 어떤 효과들을 내고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할지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유전체 해독 기술로 DNA 염기 서열을 읽어냈고, 유전체에서 유전자로 발현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전체가 세포 내에서 3차원적 구조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다. 뭐 1960년대인가 우리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어, 이 학자가 이 DNA는 이중나선의 구조로 되어 있고 어,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이 상부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하는 이중나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아무튼 어, 기회가 되면 이 왓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쓴 이중나선이라는 책을 꼭 보기 바랍니다. 음, 아무튼 이런 구조가 사실은 완벽하게 워낙에 작은 영역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지 잘 모른대.
또 인간의 경우 전체 유전자 중 1% 미만의 유전자들만이 발현되는데 그 발현 과정에 나머지 99%는 쓸모없는 거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그 메커니즘은 작동 원리지. 그 작동 원리를 조정하는지 도통 모르고 있다. 이 책의 제일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 앞에서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 그리고 유전자 가위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 의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인간 유전자를 일부 편집해서 또 특정한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진짜 마법 같은 이야기들을 잔뜩 해놨는데 사실 뒤로 가면서 지금 이런 기술이 아직은 초기이고 실제로 모르는 게 워낙에 많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연구자들이 또 밝혀내고 있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어, 이런 그 입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알아내고 있기는 하죠. 또 이런 수수께끼들이 완전히 풀릴지 솔직히 의문이래. 음, 이 기술의 최첨단에 서 있는 학자 역시도 야, 이거 진짜 인간이 다 알아낼 수 있는 건 맞아? 의심하고 있지요. 이런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어떤 커다란 건물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보자. 일종의 유비 추리를 하자는 거잖아. 유사한 거 비교해서 추리하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내 책상에 형광등이 나가면 혹은 복도 조명이 꺼지면 건물 전체의 배선 시스템이나 그 작동 원리 같은 건 몰라도 형광등이나 LED 전구 정도는 갈아 수 있대. 지금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는 게 생명 전체의 메커니즘, 건물 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솔직히 모르고 하지만 일부 어떤 부분을 아는 것만 편집하고 조작하고 해가지고 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를 이렇게 유비 추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크리스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건물에 시스템 잘 모르면서도 그냥 형광등 전구 가는 정도다. 우리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 편집을 한다는 것이 이것과 비슷하다. 조명등을 형광등에서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것과 유사하게 크리스퍼 기술로 원하는 유전자를 교체하는 기술을 손에 넣었는데 뭐라고? 이런 전등 교체가 건물 전체의 전기 흐름과 스위치의 작용에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 채로 이렇게 아주 작은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고 앞으로 이 모든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과연?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사용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것은 단지 도구적으로 이걸 바꾸는 것이 과연 인간한테 좋은 일인가? 재앙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주 의구심과 염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어, 이 과학자의 이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지. 이 분야의 과학자의. 여러 과학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저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선생님은 차이 나는 클래스 JTBC 방송국에서 차이나는 클래스에 어, 이 송기원 교수가 나와서 이렇게 강연하는 것을 듣고 오 이거 되게 재밌는데 라고 생각했고 얼마 전에 EBS에서 데프콘 래퍼가 힙합하는 데프콘 음악하는 사람이 그 진행하는 과학 프로그램 뭐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합성생물학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 책을 이거 이 책부터 좀 읽어야겠다라고 해서 읽게 된 거예요. 합성생물학과 유전자 가위가 우리가 사는 세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를 두루 접하면서 이 책을 구해 읽기로 했다. 책을 읽은 동기가 이렇습니다.
이 책에 대한 추천의 말 중에 이정모 관장의 것이 국립과학원 과학관 과천에 있는 과학관인가? 거기 관장인데 이분도 그냥 얼굴 보면 아, 이 아저씨라고 알 만한 엄청 유명한 과학자지. 이렇게 턱수염 많이 난 얼굴 동글동글한 과학자 아저씨인데 공룡의 멸종에 관해서도 재밌는 강연을 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 책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이 책을 끝까지 완독하게 하는 동력을 불어넣는다. 좋은 추천사 하나가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는가. 선생님은 책을 볼 때 통상 겉표지부터 그 안쪽에 있는 추천의 말이나 서문 뒤에 후기 뭐 등등의 모든 글을 완전히 다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특히 이정무 관장의 이 추천사는 오, 그래? 그러면 진짜 이 책 한번 열심히 읽어볼까라고 하는 좀 동기를 주는 추천사였어. 송기원은 내 대학 동기다. 고백컨대 그가 없었으면 난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단 나뿐이 아니다. 우리 동기 대부분은 그의 노트로 공부했다. 나 특히 남자 동기들이 수업 시간에 딴청 피운 게 아니야. 내가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수업 시간에 전달되는 내용은 너무 많았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그의 노트를 보면 이해가 되었다. 이 부분 되게 재밌는데 그의 노트, 이 동기인 송기원의 노트가 강의 이 교수님 강의보다 더 되게 좋았대. 이해가 잘 됐다는 거지. 물론 이제 어, 뭐 약간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고 이 듣는 당시의 은사님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손기원이라는 사람이 어, 어려운 과학의 그 교수의 설명을 어, 잘 이해하고 그것을 쉬운 방식으로 잘 설명하는 사람이란 얘기를 이런 일화를 통해서 에피소드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다행히 그는 동기 가운데 가장 먼저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이 책을 썼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한번 읽어볼까? 음, 오래전에 왓슨과 크릭이 이중나선인데 사실은 이제 왓슨이 쓴 책이죠. 크릭하고 왓슨이라는 사람이 노벨 그 상을 타게 되는데 DNA의 구조를 밝히는 것을 공로로 DNA가 이중나선이다. 이 책은 아마 선생님이 서울대에서 그 추천하는 100권의 책에 아마 수록되어 있는 과학 분야의 책일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책은 실제 과학자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협력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구들을 하고 서로 이렇게 어, 마치 뭐 사극의 궁중의 암투를 본다고 할까? 선생님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로서도 봤고 이게 인간의 세포도 어마어마하게 작은데 그 안에 그 안에 염색체, 그 염색체 안에 DNA에 이중 나선으로 돼 있다는 구조를 어떻게 밝혀냈을까? 인간이 이런 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그 구조를 밝혀냈는지에 관한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다큐멘터리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또 아주 훌륭하게 잘 써서 이 책은 어, 좀 과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선생님 한 10년 전쯤에 읽은 것 같아요. 읽은 후에 유전자에 대해 공들여 다시 공부한 기분이 든다. 물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영상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런 영상이 없었던 시대에는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을까. 어, 실제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DNA 구조 그리고 그 DNA가 메신저 RNA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전사되는 과정. 그 다음에
리보솜이라고 하는 단백질 아미노산 공장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단백질로 이 정보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가 어,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사실은 그 설명을 그렇게 좀 할 수 있었던 것도 어, 유튜브에 그 실제 영상들이나 뭐 크리스퍼의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으니까 이 책은 이제 되게 도움이 됐거든. 음, 참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삼 좋은 시대라는 늙은이 같은 소리를 저도 많다. 또한 이 책의 장점은 사파라고 생각한다. 아마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은 친구들은 공감을 할 텐데 실제로 중간중간에 이런 재치 있는 그리고 직관적으로 잘 볼 수 있는 이런 사파들이 중간에 껴 있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어,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었거든. 어, 이와 좀 유사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 도구와 기계의 원리라고 하는 이 물리학의 원리, 기술의 원리를 알려주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이야, 이 책은. 이 책도 대부분이 그림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캐릭터가 메머드인데 어, 이 책 읽고 나면 메머드하고 되게 친해지는 느낌이 들거든.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도구와 기계의 원리 이렇게 메머드가 등장을 하고 얘를 잡으려면 이렇게 떨어뜨리려면 이런 이렇게 메머드가 계속 나와서 고통받는데 나중에는 메머드가 좀 불쌍해. 이렇게 생긴 한 페이지인데 아, 이 책은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도 부족한 책이고 어, 아마 책 가격이 제법 비쌌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한 5만 원 안쪽이겠지. 그래도 아, 진짜 이 책은 한 권, 사서 집에다가 두기를 그돈 아깝지 않게 둘 만한 책이야.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는 뭐 책이, 뭐 곰브리츠의 서양미술사도 그렇고, 이 책도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은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얘기가 나온 걸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고양이와 쥐가 정답다. 과학의 문외한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 이런 뜻이야. 문 바깥의 사람이라는 뜻이야. 나에게 중간중간 나타나서 정리해주는 만화사파는 역시 이 책의 완독을 돕는다. 이 책을 통해 유전자 가위의 역사와 우리 뭐 아연 손가락 뭐 이렇게 1세대, 그다음에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지금 현재의 3세대인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하는 유전자 가위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와 그 작동 원리에 대해 수학 겉핥기식으로 아마 알게 되었다. 그렇지 뭐 선생님도 열심히 읽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어, 과학에 대한 지식이 아주 전문적이진 못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지. 어,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완전한 독서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그 어떤 분야, 문학이 됐든 아니면 이런 비문학 정보를 주는 글이든 완전한 독서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을까? 어, 완전한 독서를 목표로 도달하고자 애쓰는 것이지 그 책을 완전하게 이해했다는 것은 그건 무엇을 얘기하지? 무엇을 의미하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독서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도전해보고 중간에 포기하고 아니면 뒤쪽은 그냥 스킵해서 좀 넘어가더라도 자꾸 책을 만지고 보고 들고 다니고 고민하고 읽어보려고 하고 한 부분에도 좀 찾아보고 단어도 좀 늘고 이런 과정이 독서란 점에서 이 책이 너희들이 읽기 힘든 책들인 것도 알고 요즘 같은 이렇게 영상 매체 시대에 아직도 이 텍스트를 자꾸 권하는 선생님도 솔직히
답답하고 힘들어. 그런데 음, 일단 너희가 이런 텍스트로 된 것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 운명이 앞으로도 적어도 너희가 중요한 뭐 수능 시험 전까지는 계속 있을 거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뭐 약간 반가운 소식인지도 모르겠는데 텍스트 힙이라고 해서 요즘 책 들고 다니고 책 보고 책 읽고 뭐 이렇게 감상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멋진 그 일이라고들 어, 젊은 20대 30대 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고려한다면 책 잘 읽으려면 단어 수준에서 한자어도 많이 알고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서 사람의 글을 잘 읽는 이런 것들을 좀 권합니다. 아무튼 나는 그동안 나는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고 나한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바꾸기 어려운 것이잖아. 그 운명은 뭘까라고 생각할 때 되게 유전자가 내 운명이 아닐까? 그래서 나의 운명은 바꿀 수 없듯이 나의 정체성 역시도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나한테 결정된 이 유전자의 정보가 나의 정체성이고 또한 바꿀 수 없는 어떤 운명이 아닐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유전자 편집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 운명으로 여기던 중요한 한 축이 무너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음.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그 문제인데, 어, 내가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어떤 시간과 공간적 환경, 그 주변 사람들과의 타자들과의 어떤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게 한 50% 된다면 나머지 나의 정체성은 어, 부모님의 유전자 중에 반절이 어떤 특이한 조합으로 섞여서 내가 갖고 태어난 이 유전체, 그것으로부터 선생님의 뭐 키나 몸무게나 뭐 시력이나 목소리나 피부의 색깔이나 온갖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거잖아. 뇌의 뭐 어떤 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운동을 잘하는지,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못 그리는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유전자가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면 그리고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는 그것이 운명으로 주어져서 이것이 바꿀 수 없는 것이어서 니체가 이야기한 대로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도전적인 명제 역시도 음, 바꿀 수 없는 운명이고 그 운명이 나의 정체성이니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하는 이 짜르투스트라에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나오는 이 운명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아모르 파티가 이젠 다른 의미로 우리한테 주어질 수도 있겠다. 왜? 유전자를 이제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운명으로 여겼던 그 운명의 일부가 편집되고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편집될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나한테 주어진 이 유전 정보를 내가 바꾼다면 과연 그것이 나인가? 그래도 나인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 현장에 머리카락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그 머리카락의 유전자를 통해서 나임을 증명하잖아. 그래서 너가 범인이야.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의 이춘재인가 하는 사람이 미제 사건으로 엉뚱한 사람이 대신 감옥살이도 하고 억울하게 인간 일들이 다 있었는데 이 유전자 기술을 통해서 진범을 찾아내가지고
어, 정의를 세웠잖아. 그런 걸 보면 이 정체성하고 그럼 유전자 편집이라는 건 그럼 내가 바뀌는 건가? 그럼 내가 아닌 게 되나? 그래도 나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지. 유전자 편집을 다루는 이들이 유전자 교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려는 것을 보면서 유전자를 편집한다는 것하고 교정한다는 것은 어, 사실 가치 중립적인 말은 편집이지. 편집은 뭐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든지 뭐 이렇게 어느 부분 잘라내서 집어넣고 하는 건 우리가 영화나 동영상을 편집하듯이 자막도 집어넣고 뭐 필요 없는 부분 잘라가지고 생략해서 스킵해버리고 아니면 앞뒤 구성을 바꾸고 이런 걸 우리가 편집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DNA에 어떤 정보를 넣고 빼고 하는 건 편집일 텐데 이 유전공학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유전자 교정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 부분도 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편집하고 교정은 의도가 다르지. 교정은 어떤 거야?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뜻이야. 편집은 바꾼다는 뜻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바꾸는 건 가치 중립적이지. 이거 대신에 이거 넣는 거야. 그런데 이 분야의 사람들은 이 분야의 온갖 규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인간한테는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된 어떤 것은 건들지 마. 아니면 후세로 넘어갈 수 있는 이 유전돼서 이게 확장될 수 있는 거는 건들지 마. 온갖 규제들이 다 있는데 그 규제들을 풀어내려면 인류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 기술이 인류 전체의 번영과 이런 것에 도움이 돼라고 하려면 지금 현재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니 그거 교정할 수 있다, 고치자 이렇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키가 작은 것을 키가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을 교정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교정이라고 한다면 이게 바른 것이고 교정, 바를 정자를 쓰잖아요. 이것은 그런 오류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지. 이 인식을 타고 들어가서 약간 미끄러운 내리막길처럼 과장하면 이것이 바로 우생학. 우월한 것은 살리고 열등한 것은 죽여서 없애야 한다는 어떤 전체주의 나치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잠깐 뭐 그런 문장을 설명했는데 스파이더맨의 한 구절이 되게 선생님한테 귀에 잘 들어왔어. 그래서 스파이더맨이야말로 이 유전자 편집 기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아이디어를 두고 있는 작품이잖아. 그래서 어떤 스파이더맨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과학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뭐 이렇게 어떤 실험 연구소에 갔다가 거기서 특이한 어떤 거미한테 물려가지고 DNA 구조가 막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천정에도 붙고 거미처럼 이렇게 날아다니기도 하고 하는 기술들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스파이더맨 선생님 못 봤는데 아직.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것들을 고치는 것,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현자인 닥터 스트레인지 아저씨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 어떻게 판단하지? 라는 그 구절이 예고편 막 지나가는 선생님한테 인상적으로 들렸어. 우리 세옹지마라는 한자 성어가 있잖아. 변방 늙은이의
세 번째 지자는 뭐뭐의라는 관용구 조사라고 했지, 말. 변방에 어떤 늙은이가 말들을 키우는 말 목장의 주인인데 말 한 마리가 도망갔어. 그래서 아이고 슬프다 그랬는데 그 도망간 말이 새로운 좋은 말 하나를 꼬셔서 데려왔어. 어이구야 기분 좋다. 그랬는데 그 말을 새로 들어간 말을 조련하다가 아들이 떨어져서 낙마 사고가 나서 다리가 장애가 생겼어.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 말, 이 사건이 너무 나쁜 사건이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쁜 상황이 딴 자식들은 아들들이 다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는데 장애가 가진 이 아들만이 전쟁터에 끌려나가지 않아서 대를 이었다. 이게 세옹지마거든. 이게 약간 과장된 재밌는 이야기 같은 거잖아. 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으니까 고사성어로 우리한테 여태까지 전해지는 거겠지. 세웅지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나쁜지, 어떤 것이 유리한지, 어떤 것이 불리한지는 나에게 어떤 것이 좋은 일이었지라고 하는 것을 성급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는 예를 들어서 매머드처럼 털이 많은 이런 코끼리가 나은 건지 아니면 아프리카 코끼리처럼 털이 없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지. 왜? 더운 지역에서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유리할 거고 추운 지방에서는 매머드가 유리할 텐데 얘가 처할 환경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라는 것이 어디에 유리할지, 뭐, 나의 형질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전자를 바꾸는 이 기술을 교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옳으냐, 이런 생각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음, 인간이 어마어마한 이런 과학기술 발전으로 과거에 정말 왕들보다도 훨씬 그냥 우리 평범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의 조선시대 왕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안락한 삶을 살고 뭐 의료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 방향이 양날의 검 같아서 어, 인류의 종말로 다가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잖아. 모든 과학기술이 그러하지. 그런데 우리는 그 과학기술이 유토피아 를 가져올지 혹은 디스토피아, 멸망을 가져올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좋다고 하고 우리 한 것들이 사실은 지금 뭐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핵무기의 위협 공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진짜 무엇이 좋은 건지를 교정이란 말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교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치 중립성에서 좀 벗어나서 이 기술을 옹호하려는 사람들의 일종의 정치적인 수사, 정치적 표현 기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곳에서도 말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걸 느낀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쉬운 해고를,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그 법이나 이런 사회적 조건을 고용 시장의 유연성이라고 하잖아. 이거는 그냥 쉬운 해고거든, 어떻게 보면. 해고를 쉽게 해야, 물론 논리는 쉽게 잘라야 쉽게 뽑지. 그래서 경기 변동에 유연하게 경기가 좋아지면 많이 뽑고 경기가 나빠지면 해고시키고 이때 해고시킬 수 있는 게 쉬워야 다음 경기가 올라왔을 때 바로 고용시장에서 해고하는 어려움 때문에 자르는 어려움 때문에 고용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더 잘 유연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고용시장의 유연성인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회사 측에서 그냥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사용자 측이라면, 회사 측이라면 고용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말을 쓰고 노동자 측이나 노조에서는 이 쉬운 해고 악법이다라고 말하겠지. 그러니까 말의 전쟁이지. 우리가 들을 때 고용시장이 유연하다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걸 고용시장의 유연성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지. 그건 쉬운 해고다. 말의 전쟁이야. 그래서 어, 이 언어를 다루고 이런 비판적인 글 읽기나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거지. 딸려 들어가잖아. 그 언어 때문에. 교정을 쓰면 유전자 기술, 편집 기술은 더 권장돼야 되고 허들 없이 이 규제나 장애 없이 더 폭넓게 연구가 되어져야 할 것처럼 생각하잖아. 이제 유전자를 원하는 대로 편집하는 시대가 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상상해 볼 수 있지. 머릿속에서. 아, 그러면 나는 뭘 바꾸고 싶을까? 머리를 엄청 좋게 바꾸고 싶을까? 아니면 달리기를 잘하게 바꾸고 싶을까? 아니면 멋진 외모를 가진 아니면 아름다운 금발 뭐 이런 거. 어, 가즈의식으로라고 하는 일본 출신의 어, 영국인인데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죠. 클라라 태양에서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고 루저가 실패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이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 클라라 태양은 클라라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우정을 맺고 있는 어떤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여자 이 시대는 휴머노이드도 완전 인간하고 똑같은 형태까지 진보를 했고 대신에 그러한 어떤 사회 분위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 기술도 엄청나게 많이 발달한 일종의 SF 소설인데 그런 미래 시대 이게 디스토피아일 수도 있고 유토피아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시대에 어, 청소년기가 되면 학생들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운동도 잘하고 외모도 아름답고 그다음에 공부도 훨씬 잘하는 그렇게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원래는 공부를 엄청 잘했던 집의 애들이 있는데 얘가 유전자 시술을 안 하겠다고 하고 이제 경쟁에 뒤처져서 그냥 루저로 사는 거야. 대학도 못 가고. 근데 얘는 왜 이러한 것들 유전자 조작 기술을 안 했냐면 유전자 조작을 할 때 부작용이 일부에서 나타나는데 어, 특정한 유전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거야. 생명이 금방 소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선택한 거야. 얘가 이 사회에 그대로 나가면 딴 애들은 다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멋있고 공부도 잘하고 별의별 걸 다 잘할 수 있는 운동도 잘하고 막 이런 완벽한 인간으로 바꿔주는 기술이 있고 그것이 비용이 들지만 가능한데 어떤 몇 퍼센트의 확률로 얘네들이 죽을 수도 있어. 병에 걸려서. 그러면 나는 부모로서 이 시술을 받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선택해야 되는 시대를 이렇게 일종의 SF 소설로 이렇게 그려낸 작품이야. 선생님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가즈의식으로의 작품은 선생님이 남아있는 나날하고 클라라의 태양하고 나를 보내지마 이렇게 세 권을 읽었는데, 이 나를 보내지마도 사실은 우리 이번에 읽은 이 포스트 게nom 시대하고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 인간 복제가 쉬워진 시대에
복제 인간들이 원본 인간들을 위해서 어, 자신의 안구라든지 혹은 신장이라든지 뭐 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식해 주는 도구로서 살아가고 얘네들이 주인공인 작품이 나를 보내지만 영화로 됐는데 선생님 이 소설 너무 끔찍하게 읽어가지고 영화로까지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봤다고 할 수 있고 너희도 이거 보면 진짜 이거 엄청 재미있는데 이거 마음이 이상한데 클라라 태양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유전자 조작이 가능한 시대 그리고 AI 휴머노이드가 인간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발전한 시대 뭐 이런 것들을 다뤘고 이거는 아주 영국 고전적인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떤 훌륭한 집사의 얘기. 이거는 2년 전쯤에 우리 이 진심으로 읽어준 시간에 선생님 한번 다뤄서 어, 이 책을 읽은 학생이 뭐 읽어보겠다는 학생은 선생님 이런 식으로 지금 녹화한 어떤 목록 중에 있으니까 이런 책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수업처럼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노벨문학상을 탄 이 가즈오 이시구로라고 하는 영국 작가의 작품인데 어, 이 책도 책 속의 책으로 추천을 합니다. 어, 약간 숭고하다고 생각이 들었어. 음, 내 자식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 중요하지. 남들보다 앞서는 것 중요하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생각이잖아. 우리는 어, 생이라고 하는 생이라는 명명,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이 우허라고 열등한 것을 너머에 있는 어떤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그 다음에 계속 해봅시다. 아모르 파티를 말하는 운명을 사랑해라. 너한테 주어진 운명이니 그 운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운명을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끼면서 잘 살자. 뭐 이런 아주 쉽게 얘기하면 화이팅하는 내용이지. 그런데 니체에게 가혹한 운명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냐? 라는 반론의 질문을 하는 토리노의 말이라는 영화도 한기 불러일으켜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 영화도 기회가 되면 좀 보기 바라는데 진짜 압도적인 걸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인데, 어, 우리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어, 이탈리아 여행 만년에 이탈리아 여행을 뭐 요양차 이렇게 갔다가 어떤 말 한마리가 마부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고 이렇게 진흙에 빠져가지고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그것을 말리다가 니체가 어, 정신을 완전히 잃어서 그 이후로는 니체가 완전히 정신병자가 돼서 생을 좀 마감하는데 그때에 그 니체가 말리던 그 마부의 말, 그 말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그 말을 때리고 있는 그 마부, 그 마부와 살고 있는 딸, 이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여기다 대놓고서 운명, 너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해라 라고 말할 수 있냐? 라고 하는 그 반문의 영화거든. 이 영화가 왜 떠올랐냐면 유전자는 내가 운명적으로 받고 태어난 거야. 내 장점과 단점 같은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니 어떻게 내 주어진 이것을 최대한 사랑하고 나한테 주어진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잘 살자. 그래, 좋지. 운명을 사랑하라고 뭐 아모르 파티 좋지. 그런데 진짜 이 바꿀 수 없는 고통의 운명을 꼭 태어난 혹은 바꿀 수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너의 운명도 소중한 것이 사랑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고 그래서 이 영화 역시도 기회가 되면 보기를 추천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 놀라운 크리스퍼라고 하는 기술이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새로운 질문과 고민을 만들어낸다. 선생님의 감상은 이렇습니다. 다음 시간 소개하고 마칠 텐데요. 어, 다음 책은 엄청 쉬운 책이야. 양 기자의 모순이라는 책이 어, 이 작품이 발표되던 당시에는 별 인기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작품이었는데 갑자기 한 요 최근 2, 3년 전부터 역주행을 시작해서 어, 요즘 얘기하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 읽는 것이 되게 힙하고 멋진 일이다라고 하는 이 열풍을 이끌고 있는 작품이어서 선생님도 읽었어. 선생님의 의문은 사실은 어, 왜 이 시대에 양귀자의 모순이라고 하는 저 작품이 왜 20대, 30대 혹은 10대 이 젊은 시대 세대의 사람들에게 선생님만 해도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읽었고 그래서 읽으면서도 또 재미도 있고 그리고 양 기자의 모순 정도는 읽어줘야 젊은 사람이라고 하고 신세대라고 해서 너희들 역시도 물론 이제 교과서나 여기서 양 기자의 원비동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너희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 기자의 소설을 계속해서 읽을 거야. 지금까지 너희가 읽은 소설들도 있어. 어, 뭐 한계령이라든지 뭐 이렇게 원고지로 요약해는 해야 되는 숙제 안에 양 기자의 소설들이 이제 들어갈 텐데 들어간 것도 있을 거야. 그런데 어쨌든 이 양 기자의 모수는 그 재밌는 소설이 일단 쭉 읽기에 너무 빨리 읽히고 재밌게 읽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도대체 요즘의 이 청년들이 젊은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에 공감하고 무엇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길래 이게 고속 역주행해서 텍스트 힙의 선봉장이 됐는가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 책의 한 반절 정도를 읽어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를 하는 지금까지 방식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미있으면 쭉 읽어가지고 끝까지 빨리 읽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나치의 홀로코스트 죽음의 수용소에 어, 서 살아남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심리학자예요. 정신분석학자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숭고한 뜻으로 고결한 인품이나 고결한 인간성을 버리지 않고 살았고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온갖 그 불효과 비인간적인 짓들을 해가면서도 살아남고 그러다가 혹은 죽게 되고 이런 이 참혹한 환경 안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처한 것이 막 바뀌는데 그 처한 환경들이 바뀌는 속에서 도대체 인간은 왜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을 숭고하게 지키는 인간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에 관한 심리학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선생님이 그 충남도서관에 이렇게 찾아봤는데 한 서너 권 정도 다른 버전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도서관 가서 좀 빌리던지 아니면 두차 얘기하지만 한 달에 두 권 정도의 책이고 어,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들은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는 책들이니까 두고두고 나이가 들어서 또 다시 읽어보면서 아 내가 그때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아 이제는 한 10년쯤 지나 보니 이런 것이 선생님 설명하는 게 좀 이해가 되네 아니면 또 다른 또 너희들 더 진보한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
이탈로 칼비노라고 하는 이거는 선생님의 사심이 좀 들어간 작품인데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작가야 이탈리아에. 그래서 나무 위의 남작이라는 작품, 그다음에 반쪽짜리 자작. 반쪽짜리 자작은 한 2년 전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한번 선생님이 소개한 적이 있고 그 마지막에 완결에 해당하는 작품이 존재하지 않은 기사인데 이 책도 환상 문학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 그래서 어, 재미있는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좀 어려운 책들을 많이 지나왔고 이제는 약간 좀 긴장을 풀고 술술술술 읽히는 소설들, 얇은 책들 위주로 편성을 했으니까 쫄지 말고 열심히 책 구해서 읽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수업 시간에 특히 우리 한자 이제 좀 급수가 올라가고 어려워지고 있어서 어, 힘들어하는 친구들 몇몇 있는데 여기서 격차가 다른 친구들하고 격차가 벌어지면 수업 자체가 유지가 잘 안 돼. 그래서 어, 지금 다시 반복하고 이렇게 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한자는 엄청 중요한 기술이고 지금 아니면 못 배우는 앞으로는 바빠가지고 못 배워. 그래서 너희가 적어도 1학년, 2학년 시기에 한자를 4급 첨자 정도를 선생님이 하고 있으니까 어, 아무튼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선생님을 믿고 한번 어, 시간을 투자해서 잘 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 보는데 민망하지 않도록 숙제도 열심히 하고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예전 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상황 잘 갔다 왔어? 네, 그래 수업 시간에 보자. 네. 안녕. 안녕히 그래 계세요. 안녕.